내가 실제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 나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다.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자 형님이 의아한 듯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말했다. 형님,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형님에게 얘기를 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형이 얘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나도 귀신 같은 건 믿지 않거든. 그런데 이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별일을 다 듣기도 하지. 나는 아니고 부서 선배가 10년 전 겪었던 일인데 어느 날 화재 진압 현장에 갔는데 조립식의 큰 공장 건물이었대. 신고를 받고 갔는데 공장 문은 닫혀 있고 현장에는 연기만 살짝 피어오르고 멀쩡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불이 크게 나서 연기도 많이 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고갈돼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만 유지되고 작은 불씨만 살아남게 되지. 그 상태에서 문을 열면 공기가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면서 공장은 터져버리지.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 중에 내시경 같은 게 있어.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 선배가 사다리를 타고 건물 윗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부를 들여다봤대. 그랬더니 역시나 건물 천장에 파란색 불덩이가 휙휙거리며 돌아다니더래. 그런데 그 선배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다음 사다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랜다. 그리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말이지.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 열로 인해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 없어. 선배는 뭐가 이상했지만 일단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외쳤대. 그렇다고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 소방관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생존자가 있는지 계속 말을 걸었대. 그런데 공장 직원들은 하나같이 안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배는 내시경 장비로 안을 계속 살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비명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온도를 낮추려고 계속 건물 지붕과 외벽에 불을 뿌리고 안에도 물을 계속 우겨 넣었대.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는 사람이 없었대. 정말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몇 년 전 바로 그 건물 안에서 한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자기 아내와 불륜관계인 같은 공장 직원을 기계부품으로 때려 죽이고 자기도 칼로 자살했다는 거야. 나도 별 미스테리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세상에는 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온갖 잡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입사 동기인 그 형에게 소방관 형님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얘기했다. 그 여자 정말 귀신일까?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데. 형이 말했다. 귀신 맞아. 안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조화냐? 다 죽었다던 그 여자가 귀신으로 나타나 저 건물을 맴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했다. 혹시 저기 학원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릴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경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냥 지네 학원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겠지. 소문이 애들한테도 들어가봐. 피해 막심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다. 옆 건물 학원 원장이 우리 사무실로 쳐들어와 먹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들 우리 학원 말아먹을 거야? 지금 무슨 소문 내고 다니는 거야? 다들 같이 망해볼까? 계속되는 귀신 소문에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열받은 것이었다. 마늘처럼 삐쩍 마르고 정말 당찬 여자였다. 사무실에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는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부장이 가까스로 원장을 진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확답을 주었다. 그러자 그 원장은 씩씩거리며 나가면서 나와 형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경고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우리는 그냥 쥐죽은 듯이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 원장이 뭐라고 혼자 궁시렁거리며 나가는 것이다.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니들도 죽은 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그 귀신 같은 여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원장이 다녀간 뒤로 한 달이 넘게 흘렀다. 야근을 하여도 계속 비상 계단에서만 담배를 피우니 그 여자를 볼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어쩌다 복도창을 이용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과 나는 또다시 같이 야근조로 남게 되었다. 11시가 넘어 우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그 여자 있나 보고 갈래? 이러는 것이다. 호기심에 나도 그러자고 동의했다. 우리는 복도 맨 끝창으로 뚜벅뚜벅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왔다. 이게 웬일인가? 그 여자가 있는 것이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형이 갑자기 마구 손을 흔들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며 여자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이년아 여기다. 어디 잡아가봐. 이 못된 년아. 형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앞에서 위세라도 보이려고 하는지 몰랐다. 저 앞 건물은 우리보다 한층의 높이가 조금 높다. 그 컴퓨터 학원도 우리와 같은 6층이지만 그 학원을 보려면 약간 올려다봐야 한다. 나는 계속 그 여자를 주시했다. 자세히 살피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창에 서 있지만 여자가 멀어 보인다. 창 속에 창이 있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다. 나는 복도 창틀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계속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형 가만히 있어봐. 미치겠다. 전에 사무실에서 형이 왜 그 여자를 못 봤는지 알겠어. 지금 앞에 있는 저 여자 저기 있는 게 아냐.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어. 7층 말야. 저 여자 이 건물에 같이 있는 거라고. 형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린 듯 한마디 내뱉었다. 진짜 저거 뭐하는 년이야? 나는 눈에 눈물이 다 글썽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그 여자는 또다시 그 까만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복도 맨 끝창에 있었다. 우리가 등지고 있는 반대편 복도 맨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저 여자 내려오는 것 아냐? 형의 이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다. 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무서웠다. 그리고 하필 엘리베이터가 9층에 정지해 있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7층을 거쳐 내려온다는 생각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졌다. 문이 열렸는데 그 여자가 떡 서 있다고 상상하니 우금이 저렸다.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어느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쓰는지 내려오는 중간에 땡하는 종소리가 들렸다. 나는 태어나서 엘리베이터에 땡하는 종소리가 이렇게 무서워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들리지도 않던 종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1층 현관에 내려온 우리는 경비 아저씨를 급하게 찾았다. 그리고 경비 초소 앞에 놓여있는 푯말 하나에 우리는 기운이 확 풀어졌다. 그리고 우리 등 뒤로 다시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경비 아저씨였다. 무슨 일 있어? 경비 아저씨는 후레쉬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아저씨 7층 사무실에 좀 갑시다. 7층에 웬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저씨 빨리 가보자니까요. 그러자 아저씨는 거기는 빈 건물이라고 했다. 우리도 알아요. 그냥 사무실 안에만 들여다보자니까요.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궁시렁거리며 우리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애써 나는 침착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경비 아저씨는 두꺼운 방화벽 철문을 열쇠로 열기 시작하며 계속 궁시렁거렸다. 이렇게 잠겨 있는데 누가 있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안에 문이 또 있어. 철문이 열리자 강화 유리문이 앞에 보였다. 강화 유리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강화 유리문까지 열리자 경비 아저씨는 내부 조명 스위치를 켰다. 무슨 사업체가 있었는지 천장과 바닥이 화려하게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교육장으로 쓰였는지 80평이 되는 큰 홀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3칸으로 꾸며져 있었다. 100평 가까이 되는 텅 빈 공간에 퀴퀴한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여기저기 마구 뒤졌다. 작은 방의 문을 열 때는 무섭기도 했지만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진짜 짜증나네.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대뜸 우리에게 물었다. 자네들 여자 귀신 봤구만. 아저씨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말했다. 이 얘기 건물주가 들으면 안 좋은 건데. 전에 이곳에 다단계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밤에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냥 한 번 보면 왜 나타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여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무실 빼고 나갔지. 그 뒤로 계속 몇 달 동안 입주도 안 되고 비어 있는 거야. 내가 오기 전인가 본데 이 건물이 들어서지 얼마 있지 않아 불이 났었는데 여자가 한 명 죽었다고 하더군. 그 여자의 혼령일지도 모르지. 옆에 있던 형이 말을 거들었다. 그래서 그 컴퓨터 학원 원장이 여기에 여자가 죽었네 어쨌네 했구나. 한참 뒤에 다른 건물에 입주한 여자가 별걸 다 알고 돌아다니네. 그 뒤로 얼마 뒤 7층에 사무실이 입주했다. 큰 교회에 소속된 성경연구회라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100평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절반만 사용한다고 한다. 그 뒤로 귀신 나타나면 알아서 기도로 해치우겠지 하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성경연구회라는 사무실은 12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고 통성기도로 인해 그 여자가 나타날 때보다 더 무서운 경우도 많았다. 당연히 환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 그 성경연구회도 멀쩡하게 보였고 야밤에 통성기도로 시끄러울 때 그 영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한다. 그녀는 뭐하나? 저 사람들 조용히 좀 시키지. 몇 년 뒤 사무실이 이전할 때까지 다시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어두운 층만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 확신하진 않는다. 그냥 그때의 사건이 단지 풀기 힘든 미스테리한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